네, 언제나 잠도 안 자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는지 찾아서 헤매는 남자입니다. 강재민 컨설턴트와 함께 티트렌드 시작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네, 자 오늘은 또 어떤 그 아이디어를 찾느라고 잠을 자지 않고 나오셨습니까? 예, 혹시 그 최근에 제가 본 영화 중에 하나인데 그 숨바꼭질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? 숨바꼭질 못 봤어요. 아, 예. 그 영화가 보니까 그 빈집만 대상으로 하는 그 범죄를 그래요. 주제로 한 그런 스릴러 영화거든요.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그런 얘기죠. 예, 뭐 약간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 같은데 제가 집을 비웠을 때 혹시라도 누군가 들어오면 어떡하나 뭐 이런 아, 그렇군요. 예, 두려움도 막 생기고 그랬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내가 집에 없지만 집에 있는 것처럼 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하나 나왔습니다. 오, 마술인데요. 어떤 제품입니까? 예, 아이도어캠이라는 제품입니다. 아이도어 캠. 예. 현관문에 부착하는 그런 초인종과 결합된 카메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예, 집에 아무것도 없을 때 누군가 방문하겠죠? 그러면은 그때 자신의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을 통해서 그 사람과 얘기를 할 수 있는 누가 들어왔었는지도 확인도 될 수 있고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를테면 띵동 하면 예, 마치 제가 안에 집에 있는 듯한 그렇죠. 느낌으로 예. 바로 이렇게 대화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가요? 맞습니다. 그래서 마치 이제 방문자가 사람이 안에 있구나 그러면서 대화하고 뭐 알겠습니다 하고 가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그런 형태가 되겠죠. 예, 그리고 이제 백내 와이파이, 그 홈 와이파이를 통해서 라우터로 연결이 되고요. 네. 그리고 밖에 계시다면은 3G나 LTE망을 통해서 역시 회사에 있거나 이럴 때 이제 바로 통신할 수가 있는 거죠. 글쎄요, 저는 본 적이 없는 기능이긴 한데 자, 이게 근데 가격이 좀 꽤 나갈 것 같아요. 예, 가격은 사실 요즘에 하드웨어 제품들은요, 죄다 크라우드 펀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소프트웨어하고 애플리케이션 개발하고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이 10월쯤에 첫 배송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소비자 가격은 약 이제 165불, 우리 돈으로 18만 원 정도가 되겠죠. 또 사셔야 되겠네. 그렇죠? 지난번에 그 아프리카 그 기부하셨어요? 아, 그거 지금 조금 이제 제가 그 제가 댓글을 보니까 나도 기부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습니까? 기부를 하셔야죠 먼저. 제가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조금 요즘에 몸이 조금 거짓말쟁이인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. 자, 이 아이도어 캠, 그 밖에 또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? 적외선 카메라로 야간에서도 거의 완벽하게 인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기능은요. 방문자는 한 명인데 두 개 그 휴대폰에 이제 통신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동시에 이제 받아서 얘기도 할 수 있고 이제 두 명과 2대1의 이제 통화가 될 수 있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그 문을 열어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도둑님들께서 집에 없구나. 글쎄요. 그렇죠? 그 제품을 알고 있으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. 네,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이게 이런 기능이 있는 제품이라는 게 알려졌기 때문에 나쁜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그죠? 근데 일종의 모험입니다. 그것도 네.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. 그죠. 이 우리 집에 누가 왔는지 궁금한 때가 있어요, 그죠? 그렇죠. 그럴 때 이런 거를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아이디어 재밌네요. 자, 두 번째 아이템 어떤 겁니까? 예, 차 기자님 그 하루에 뭐 우편함 같은 거 얼마나 확인하시나요? 우편함? 예, 우편함. 메일 이메일이 아니라 우편함이요. 예, 실제로 그 피지컬. 집에 갈 때 한 번씩 꼭 쳐다보죠. 맞습니다. 저도 이제 확인을 하는데요. 네. 이 메일을 디지털로 완전히 바꿔주는, 디지털 이미지로 바꿔주는 서비스가 출시가 되었습니다. 사용자의 우편함에 있는 우편물들을요 모두 디지털 이미지로 바꿔주는, 그래서 사용자에게 웹이나 태블릿 아니면 모바일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지 궁금한데요. 사실 국내 같은 경우는 우편함 열쇠를 거의 안 쓰죠. 그렇죠. 미국 같은 경우는 종종 많이 쓰는데 이 아웃박스 회사에서 이 우편함에 있는 그 열쇠를 제작을 합니다. 복제를 하는 거죠. 복제를 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그 우편함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. 사용자들의 일주일에 3번 우편물을 수거해서 디지털로 바꿔줍니다. 그러면 이 앱으로 접속을 하면은 사용자들은 자신의 우편물을 완전히 디지털로 된 그 우편물, 그러니까 그 이미지죠. 그 이미지들을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아니 집에 가거나 매일 사람이 집에 가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때 뜯어보면 될 것을. 사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를 받는 채널을 일원화시켜야 된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거죠.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우편물들을
그 피지컬 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지만 사실은 이메일을 확인을 더 많이 하고 자주 하고 그래서 태블릿이라든지 웹을 더 접속을 자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수고라든지 번거로움까지도 덜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. 그러면 나의 우편함을 이제 예. 그 업체에 개방을 한다는 개념인데 그렇죠. 그렇게 되면 약간의 어떤 예. 뭐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. 이 서비스 회사에서 우편물을 수거를 하고 나서요. 그 아날로그 메일로 다시 받아보고 싶어라는 걸 체크한 것만 다시 봉투에 싸서 보내주고요. 나머지는 모두 분쇄를 시킵니다. 그리고 또 그걸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라는 고객들이 예. 맡기겠네요. 그렇죠. 근데 좀 의외의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. 어떤 결과? 예, 먼저 이 현재까지는 좀 베타 버전인데요. 처음 출시될 때 텍사스 오스틴에서 500명의 그 사용자로 테스트를 했습니다. 근데 그 중에서 제작사가 발표한 거에 의하면 그 중에서 약 3%만 폐지를 했다고 해요. 나머지는 그대로 그냥 쓰겠다고 했다. 그래요? 이를테면 그 연애 편지 이런 게 들어올 경우에 예. 그거 난감하지 않겠습니까? 글쎄요. 근데 요즘에 연애 편지가 뭐 사실 그런 오프라인 메일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? 손으로 그냥 주거나 아니면 이메일이나 뭐 카톡이나 뭐 이런 걸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서 그렇군요. 예, 세상이 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. 네. 예, 아쉽게도. 네. 자, 이 미국에서 네. 나왔는데, 네. 그러니까 시장 반응은 테스트 단계에서는 그 정도인데, 네. 뭐 어느 정도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? 예, 지금 반응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베타 버전이 끝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실제로 서비스가 론칭됐습니다. 지금 이제 1단계고요. 이 회사에서 말하는 거는 지로 같은 거는 이제 공과금 지로 같은 건 따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서비스에서 한 번에 결제할 수 있게 또 하는 시스템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. 자기 개인화된 그런 공과금 수납 창구가 되는 거죠. 그렇군요. 프라이버시, 개인정보에 나는 그렇게 예.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분들이라면 네. 한번 정도 이렇게 서비스를 이용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. 아직 뭐 국내에는 예. 서비스 될 가능성이 없겠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. 국내는. 쉽지 않겠죠. 예. 네, 난리 날 것 같아요. 그럼요. 네, 예. 국내에서는. 자, 이것도 어쨌든 그 IT 시스템이 또 이 네. 진화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런 새로운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. 맞습니다. 자, 오늘 얘기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. 예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항상 하반기만 되면 이 IT 업계에서는 어떤 새로운 신제품이 나올 것인가에 관심이 많은데요.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 시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. 하지만 아직 나오지도 않은 스마트 시계를 두고 무엇이 좋다, 무엇이 안 좋다, 다양한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제품이 나온 뒤에 제대로 된 평가를 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. 자, 티타임 다음 주에 더 좋은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